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감찰이 왜 무마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는 소식,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불거진 소식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랐죠. 그런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하게 된 근거, 그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첩보를 넘긴 사람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김영환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먼저 백원우 전 비서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는 이미 오랫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첩보를 넘겼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민주당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당시에 첩보를 넘긴 것은 어떤 무슨 비위 의혹이 아니라 민정비서관 쪽에서 접수되는 여러 가지 첩보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그런 당시에는 금융국장이었죠. 그 비위도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뭐 수사기관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제가 약간 좀 두 가지 사안이 예.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김기현 전 시장에 울산시장. 대한 하명 수사하고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그런 관련된 게 두 가지 겹쳐 있어가지고 지금 김기현 전 비서관이 울산시장에 있는데.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원우 전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요. 전 민정비서관이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자신의 생각을 민주당을 통해서 밝힌 건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경찰에다가 이첩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에 오는 수많은 첩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첩보가 있길래 경찰에 단순하게 넘겼을 뿐이다.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같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직접 수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인데 고발된 건 1년 전 일인데 왜 검찰이 이제 와서 이 수사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이첩 원본을 검찰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뭔가 의혹의 눈길이 쏠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은 무슨 소리냐. 이 시점에 와서야 이걸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를 더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편 거예요. 근데 현 정부 들어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유재수 씨부터 이번에 백원우 전 비서관 관련된 이런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의 문제까지 모든 검찰 수사가 나오면 항상 이거를 법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 해석들을 먼저 합니다. 수사를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야 검찰의 의도가 뭐야?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법적인 판단, 팩트 파인딩과 팩트와 그 팩트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왜 지금 하느니 뭐 옛날에 안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차원의 것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럼 지금 하느냐에 대해서 더군다나 울산에 있는 걸 서울로 가져온 시점 이 지금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관련 사건들이 전부 다 무혐의로 종결된 다음에야 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따르면 올해 3, 4월 달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모든 의혹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이씨 김기현 전 시장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의 해명이죠. 검찰의 백원우 전 해명입니다. 비서관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니까. 그렇죠. 예, 검찰의 해명인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차례 걸쳐서 울산지방경찰청에다가 울산지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회신 받았다. 그래서 자료가 확보된 게 지금 이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한 거다라는 게 오늘 검찰의 해명입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난 것인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받고 김기현 후보 주변 인물들을 압수수색했다면은 이것은 경찰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님이십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두 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 지방선거 있었더니 아마 3월 달일 겁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당시 시장이 아니라 김기현 당시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입니다. 비서실장 및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비리예요. 그러니까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이 돼서 검찰업자로부터 뭐 금품을 받고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 이런 것들의 혜택을 줬다.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시장실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거죠. 무혐의 처분이 됐고 정치자금 문제로 조금 이제 혐의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는 이 울산시장 재직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시장 재직 당시에 있었던 비리 의혹하고는 조금 무관한 문제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라온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결국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의혹들은 전부 다 무혐의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에서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라는 걸 수사하다가 당시에 경찰에서 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조직의 한 사람은 독직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상한 건 말이죠. 경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분명히 혐의가 있다. 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당시 울산지방검찰청장, 울산지검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불기소하면서 95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썼다는 거예요. 야. 경찰 수사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의혹만 갖고 너무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권 남용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기소 의견 올라온 게 검찰에서 무혐의 되는 것, 반대로 경찰에서 무혐의 올라온 게 오히려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는 얘기도 허다한이 있습니다. 판단은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는 수사의 최종 종결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는 검찰의 의견이 최종적인 수사기관의 의견인 게 현행 형사소송법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라와도 검찰이 무혐의했으면 무혐의입니다. 그건. 지금 당시 울산지방검찰청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당시에
이게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거든요. 처음에 수사지휘 올라왔을 때 울산지검에서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기소하면 이거 무조건 무죄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하고 보강 수사 지휘를 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니다. 이거 무조건 기소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무혐의했다는 걸 아니다는 얘기들이 이제 검찰발 소식으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당시에 경찰이 조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어제 인터뷰 보니까 아니다. 이건 무조건 기소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오히려 무혐의 만든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제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름이 거론됐죠. 당시 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황운하 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 수사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정상적이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였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니 표적 수사니 하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첩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내부 판단을 거쳐보고 그다음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와대에서 나왔는지 감사원에서 왔는지 검찰에서 왔는지 그건 울산경찰이 알 바가 아닙니다. 당시 야당 측이 하도 심하게 정치 공세를 퍼붓고 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깜깜이 수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일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수는 있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원망했냐면요. 이런 수사가 어딨냐, 이렇게 공개 안 하는 수사가 어딨냐, 이런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찰의 수사는 진행이 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낙선을 했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아마 52%대 40% 정도의 득표율, 12%포인트 차의 표차가 났던 것 같은데 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정치적 입지 또 친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직이고요. 예. 부산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이제 정계 입문해가지고 한 8번 정도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김기현 시장을 물리치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인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당시에 하명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 첩보 이관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기현 시장의 비리를 갖다 전달해서 경찰이 또 선거 시작 3개월 전에 수사에 나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검찰에서는 지금 당시 청와대가 그리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 라인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하명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검찰은 그런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그 자막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철호 시장의 후원회장을 했었고 또 당시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도 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가 검사인데 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이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뭐 팩트로 이미 확인이 됐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직접 첩보를 작성했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건 아직 검찰이 또 검찰 쪽에서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들이 그동안 나왔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오늘 입장을 냈지만 그 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게 그러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런 첩보를 넘겼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뭐 백원우 전 비서관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일단 확인된 것만 확실하게 확인된 거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있었죠. 오늘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청에 입첩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첩보를 받아서 그것까지 이제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했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첩보를 어떻게 받았느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냥 제보를 하나 받은 건지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저 비리 첩보를 얻은 건지 이거 하나랑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경찰청에 넘긴 게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말 이첩인지 뭐 함용 문서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함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자 아침 조간신문들을 좀 보면요. 검찰 관계자 얘기라고 해서 나오는 걸 보면 검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이제 문서를 받아봤더니 당시에 첫 번째 첩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으로 날아온 첩보가 굉장히 양도 많고 두껍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기현 전 주변시장을 탈탈 털어야만 알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고 중간에 왜 수사가 이렇게 미적되느냐는 건 질책도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중간중간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가 오고받은 문서들이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 얘기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하면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걸 단순한 어떤 비리 의혹이 있으니까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경찰에 알아서 하세요. 넘긴 건지 경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를 하세요라는 하명인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죠. 언론 보도 자체가 사실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언론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될 때와 비슷하게 최근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서 지금 취재 경쟁하면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 그리고 향후 이어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교롭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세 사람이 가령 이런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 이것도 어쨌든 간에 논의를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교롭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다는 결정도 이 세 사람의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재수 전 그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감찰반에서 비위 사실을 감찰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사안 가지고는 통상적인 어떤 비위 사실이지 이것을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금융위원회에다가 통보하는 그런 정도로 처리하자. 그래서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당시의 회의에 대해서 또 검찰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박형철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간에 회의에서 합의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뭔가 좀 감찰을 갖다 중단하려는 그런 그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또 박형철 비서관이 그런 진술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예, 백원우 비서관은 아직 그런 아직 조사를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래서 하고 넘어가야 그 될것 부분에 대해서 그 양쪽의 설명이 다릅니다. 검찰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박형철 비서관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뭔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측에서는 우리 세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비사실 가지고는 이게 어떤 수사 의뢰가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수사를 해보고 또 양측의 말을 좀 들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얘기는 여러분께 자세히 해드렸고요. 저희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 옅은 미소를 띄웠는데 이 미소를 본 김태우 전 수사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죠.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포자기의 웃음이다. 구속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유재수가 조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재수가 지금 사건을 질질 끌지 않아요. 그만큼 검찰이 갈 때에도 딱 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18시간 딱 한 번에 조사받고 깔끔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깔끔하고 신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재수의 태도를 보면요, 이거 누구랑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구질구질 하지 않아요, 지금 유재수가. 이렇게 해야 욕을 덜 먹는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는 빨리 맞고 끝내겠다. 이러한 의도가 저는 보여요. 자, 이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당시 금융정책국장, 상당히 요직이죠. 특감반의 감찰 중단한다는 결정은 분명히 내려졌다라고 이미 조사받은 사람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에다가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청탁한 것 아니냐, 압력 넣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되겠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전 수석이 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결정한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결정은 조국 수석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당시에 누군가 그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면 전화를 했다고 막 가정을 하고 말씀. 왜냐하면 이제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시 수석이 외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덮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조국 수석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덮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직권이 있는 상태에서 남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감찰 중단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 사람 민정수석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결국 직권남용의 법적인 책임의 대상자는 어느 관련자가 있어도 조국 수석 한 사람뿐이에요. 다만 정치적인 파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조국 수석이 당시 수석이 뭐 본인이 뭐 합의를 해서 했건 뭘 했건 간에 어쨌든 본인이 덮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은 본인만이 지는 거지만 그게 정말 박형철 비서관 얘기대로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압력 들고 청탁 들어오고 이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과연 유재수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70일 동안 구명운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봐주려고 했을까? 라는 이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한테 2라운드가 열리는 건데 이제까지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뭐 자녀들 입시 그다음에 펀드 이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전부 다 맞고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 비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 이건 만약에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들이 다 맞는 거로 드러나면 이건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작동한 것이거든요. 민족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과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일면식도 없다, 서로 모른다. 이 이야기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산시 국정감사장에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중단됐을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취재 결과를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감찰이 중단된 과정은 뭐 그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취재한 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누군가 외부의 압력,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압력을 넣은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고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 그러니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압력이 들어왔든지 간에 법적 처벌 대상은
조국 당시 수석 한 사람뿐이에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직권이 있는 사람이 남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직권이 있는 사람은 조국 전 수석이뿐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서도 그렇고 조국 당시 수석이 아마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첩보가 들어왔는데 별거 아니라서 우리가 덮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버시다고 또 네, 얘기했고요. 근데 당시에 특감반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럼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시에 3인위에서 판단 잘못한 거예요. 물론 조국 전 수석, 당시 수석 법조인 아닙니다. 실무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백은호 민정비서관 정치인 출신입니다. 법조인 아니에요. 수사해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박형철 방부패비서관 전직 검사입니다. 변호사다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회의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정말 당시에 봤더니 별거 아니라서 우리가 덮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아니라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덮은 건지 결국 검찰 수사 핵심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예, 감찰 별거 아니라서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은 분명히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논의 결론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일단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누군가 여기에 외압을 넣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때 또 여러분께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